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년 신년사 발표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1박 2일에 걸쳐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미 공군은 북한 ICBM 발사 상황을 가정해 요격하는 홍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내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법의 표결 처리를 앞두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재수정안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표 단속에 나섰고 여당 지지자들은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 등으로 대응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총선 때 고3 학생 6만 명을 포함해 만 18세 54만 명이 새로 투표권을 갖게 됐습니다. 투표율에 달렸지만 수도권 접전 지역에서는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투표 연령을 아예 16세로 낮추자고 주장했습니다. 승객이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은 택시기사가 무죄 추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휴대전화를 훔칠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햄버거와 라면, 콜라 가격이 이달 들어 줄줄이 올랐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사정에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북한이 몇 번이나 으름장을 놨던 크리스마스 선물, 도발은 결국 없었습니다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북한이 주요 정책 방향을 정하는 노동당 전원회의를 역대급 규모로 1박 2일 잇따라 열고 있는데요.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을 결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구함으로써 새해 첫날 전 세계의 눈과 귀를 김정은의 입에 집중시키려는 전략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자, 김정은 위원장이 결국 대화판을 깨트릴 수 있을까요? 첫 소식 유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석단에 올라 열변을 토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후반부부터는 뿔테 안경까지 쓰고 회의를 직접 챙깁니다. 김 위원장이 예고한 대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새로운 승리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문제들이 의정으로 상정됐습니다. 북한은 그간 전원회의를 통해 국가 정책 방향을 결정해왔습니다. 2013년 핵경제 병진 노선을 천명한 것도, 지난해 핵을 빼고 경제건설 집중을 결정한 것도 전원회의를 통해서입니다. 올해는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인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전원회의입니다. 김 위원장이 못 박은 연말 시한이 3일 앞으로 다가오고 미국의 태도 변화도 없자 최종 입장 정리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전원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국방력 강화 노선 등은 암시했습니다. 중중 첩첩 겹사이는 가혹한 시련과 난관을 박차며 혁명 발전을 더욱 가속시키고 당 건설과 당 활동, 국가 건설과 국방 건설에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하여 전원회의는 오늘까지 이틀째 열리고 있는데 북한이 결정한 새로운 길은 1월 1일 김 위원장 신년사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미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경고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죠. 이번엔 북한이 ICBM을 쏘면 이렇게 요격하겠다. 미 공군이 가상의 시나리오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영상을 김정은 위원장도 봤을 텐데 어떻게 느꼈을지 궁금합니다. 정한희 기자가 전합니다. 미군 이지스함 레이더에 미사일이 포착되고 무인 공격기가 출격합니다. 평양 북쪽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3단으로 분리돼 태평양 상공을 가르고 미군은 즉시 요격 미사일을 쏴 탄두를 파괴합니다. The world is shifting towards new actors and more complex threats. 미국 공군이 지난 12일 공개한 이 영상엔 북한의 ICBM 도발 상황에 가정한 대응 장면이 담겼습니다. 가상이긴 하지만 미사일 동체엔 북한 전략군을 뜻하는 숫자도 표시됐습니다. 충분히 막을 능력이 있고 또 복구할 능력이 있고 또 보복할 의지가 있다. 그런 응징, 보복, 요격 이런 의지를 과시하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을 넘긴 북한은 내년 1월 초 혹은 2월 중순쯤 도발을 강행할 거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김정일, 김정은 두 부자의 생일을 기점으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차 한국석좌는 북한이 어떤 실험을 하든 핵 억지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패스트 법안 처리를 위해서 깍두기 국회가 진행 중이죠. 내일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처리가 예고돼 있는데 막판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4+1 협의체안에 맞서기 위해서 권은희 안에 손을 들어줄지가 공수처 법안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수사처 최초 발의자인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현재 4+1이라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무력화시키는 계약이라며 어제 수정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4+1 법안은 공수처가 제한 없이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권은희 안은 수사권은 공수처가, 기소권은 검찰이 갖되 불기소 때는 기소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했습니다. 또 권은희 안에서는 수사기관의 공수처 이첩 의무 통보 조항을 뺐습니다. 수사 범위도 반부패 범죄로 국한하고 공수처장 임명 국회 동의 규정을 넣는 등 공수처에 대한 권력 제한 장치가 더해졌습니다. 내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회법에 따라 권은희 안부터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권 의원 수정안에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와 한국당, 무소속 의원 등 30명이 찬성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나머지 한국당 의원 97명이 모두 찬성하고 4+1 협의체에서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공수처는 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권은희 안에 힘을 실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최악의 공수처를 막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신 투표를 할 수 있게 무기명으로 표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내일 표대결을 앞두고 권은희 안이 막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4+1 협의체 소속 의원들이 당론과 반대인 표를, 다시 말해서 자기 의사대로 표를 던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보 진영에서 반란, 역적으로 몰릴 게 뻔한 상황입니다. 극렬 여권 지지자들은 이탈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들의 실명, 또 전화번호까지 공개하면서 좌표를 찍고 집중 공격에 나섰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표결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신설법의 표결까지 강렬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힘으로 검찰개혁의 첫 관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가결 숫자인 148명 이상 확보를 자신하면서도 막판 내부 단속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도 공수처에 부정적이었던 조웅천, 금태섭 의원을 향해 똑똑히 지켜보겠다, 부결 시 공천 주면 안 된다 등의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처리는 강제 당론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그 당론으로 결정되어 있는 거를 거슬러서 반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권 지지자들은 4+1 안에서도 반란표가 나올 수 있다며 공수처법 반대가 예상되는 의원 명단과 전화번호를 공개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법 반대자로 지목된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친문 홍위병들의 전화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며 내 편은 절대 선이고 상대편은 절대 악으로 보는 이분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반대한 적이 없다고 SNS에 올리며 뒤늦게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선거법이 바뀌면 일단 투표할 수 있는 나이가 현재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는 54만 명 늘어나고 특히 이 중에는 고3 학생도 6만 명 정도 됩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청소년들을 황수연 기자가 직접 만나서 표심을 취재했습니다. 찬성 156표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총선 선거 연령도 현재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한 살 낮아졌습니다. 내년 총선일을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청소년 약 54만 명이 새로 투표권을 갖게 됐습니다. 2001년 4월 17일부터 2002년 4월 16일 사이 출생자로 이 중 고등학생은 약 6만 명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만 18세 청소년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싸우기도 하고 막 말도 많고 부모님이나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봐도 또 막 나라 뭐 개판이네 뭐네 하셔서 좋은 나라가 되면 좋지 않을까. 본인의 투표로. 네, 조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적극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직접 뽑으면 그것에 맞게 의사도 반영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투표에 영향을 주는 건 무엇일까? 어느 정도 선생님들한테 듣거나 어른들 통해서 듣는 정도만. 아무래도 주변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통해서 더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모님한테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평소에 투표장에 갔을 때 부모님 생각이 나서 그렇게 찍는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때문에 아직 분별력이 부족하다며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단지 어른들의 정치 세계를 주입하게 되고 자기의 결정권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하향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런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장기적으로 선거 연령을 만 16세까지 낮추겠다고 공언했고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 자체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준비하는 등 후폭풍도 거셉니다. 채널A 뉴스 황수영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입시 비리 혐의, 불법 투자 혐의, 가족 비리를 수사해왔던 검찰이 결국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 시점은 추미애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와 공수처 법안 국회 표결을 감안해서 이르면 모레 아니면 다음 달 2일이 유력합니다.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기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펀드 불법 투자 혐의 수사를 이번 주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기소 시점은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내일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 표결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이르면 모레 또는 다음 달 2일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민한 현안을 논의할 때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검찰은 딸 조민 씨가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이 뇌물이라고 보고 수사해왔습니다. 입시비리 공범으로 지목된 딸과 아들 기소 여부는 조 전 장관을 먼저 기소한 뒤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도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민정수석실 공무원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 과정에서 조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폭력 집회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목사. 주말인 오늘 광화문 광장 옆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감옥에 가도 싸울 것이며 판사가 제정신이면 구속될 리 없다며 현 정권을 비난하는 수위도 더 높아졌습니다. 공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3일 이른바 순복결사대를 조직해 청와대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목사.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예배 형식으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 목사는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판사님이 이제 구속 심사를 이제 할 텐데 이번 주에 판사님도 정신이 본정신이라면 날 구속 안 시키겠지. 구속 수감되더라도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깜방에 있으라면 거기서 기도할 것이고 순교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전 목사가 구속돼선 안 된다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추운 겨울날 목사님 잡혀가시면 어떻게 할까? 저는 눈물이 계속 나서요. 전 목사가 이끄는 보수단체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는 청와대 앞에서 석 달째 집회를 열어왔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4일부터 이 단체의 청와대 앞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오랜 기간 집회로 발생한 소음 등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청와대 앞 집회 금지는 부당하다며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내며 맞서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19년 마지막 일요일 전국 곳곳은 화재로 얼룩졌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폐비닐 가공 공장 불은 무려 4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벌인 뒤에야 꺼졌습니다. 신선배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문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안에 있던 주민들이 소방대원의 부축을 받으며 나옵니다. 9층짜리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난 건 오전 8시 15분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76살 김모 씨 등 6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가 서둘러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공장에서 뿜어져 나온 시커먼 연기는 하늘을 금세 뒤덮었습니다. 오전 11시 25분쯤 전남 영광군의 폐비닐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안에 가연성 물질이 많아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불은 공장 건물을 모두 태우고 4시간 40분 뒤에야 꺼졌습니다. 폐기된 비닐을 모아가지고 재생하는 재력제죠. 수십 개를 안에다 이렇게 적재해 놓으니까 그게 이렇게 불이 붙어버리니까. 세종시의 한 전통시장에서도 불이 나 점포 8곳을 태운 뒤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장날을 맞아 오가는 사람이 많았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 이 말이 딱 맞는 상황입니다. 안개가 잔뜩 낀 미국 텍사스의 한 고속도로에서 바퀴가 18개나 되는 거대한 트럭이 교통사고 수습 현장을 덮쳤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안개가 자욱한 고속도로. 멀리서 전조등이 번쩍이더니 거대한 트럭이 나타나 앞선 소형차들을 덮칩니다. 중심을 잃은 트럭은 아예 갓길로 들어놓고 다른 교통사고 때문에 조사 중이던 경찰은 혼비백산에 도망칩니다. As I was running away, I remember looking back and seeing the trooper also running, and then I could see that he had fallen down and that the trailer was coming really close to him. 이 사고로 2명이 다치고 인근 도로는 4시간 동안 마비됐습니다. 갓길에 주차된 차량 밑으로 한 남성이 기어 들어갑니다. 눈길을 달리던 중 바퀴가 빠져 잠시 멈추고 점검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옆 차선에서 달려오던 SUV 차량. 눈길에 미끄러지더니 간발의 차이로 남성을 피해갑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놀라 허둥지둥 상태를 살폈지만 다행히 남성은 멀쩡했습니다. We started playing this game. We would always drive the Lamborghini Aventador. And eventually I said to my dad, hey, could we build one of those? 스포츠카를 좋아하는 아들을 위해 3D 프린터로 2년간 짝퉁을 만든 아버지. SNS에 이 과정을 공개하며 화제를 모은 부자가 람보르기니 본사에서 깜짝 선물을 받았습니다. 한 대에 6억 원이 넘는 비싼 차 선물에 부자는 믿을 수 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햄버거, 라면, 콜라, 많은 사람들이 자주 먹는 음식이죠. 이번 달에 가격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간식류 가격은 꼭 12월에 오르는 걸까요? 김윤수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식료품, 특히 간식류는 가격 인상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어수선한 12월을 틈타 기습적으로 올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매출 1위인 롯데리아는 불고기 버거와 새우버거 등 26개 제품을 약 2% 인상했습니다. 버거류는 200원, 핫초코 등 음료는 500원이 더 비싸졌습니다. KFC도 100원에서 200원 가격을 올렸습니다. 버거킹은 대표 메뉴인 와퍼 등 27개 메뉴 가격을 100원에서 300원 올렸는데 다만 일정 가격을 강조해 홍보했던 제품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유통구조 변화와 원자재값 인상 등을 이유로 꼽습니다. 원재료도 올라가고 저희 또 배달 비중이 많은데 배달료가 좀 많이 올라가가지고 소비자들에겐 부담입니다. 식사 비용으로 당연히 좀 부담이 되는 게 다른 걸 대체로 먹지 햄버거를 굳이 찾아서 먹진 않을 것 같아요.
콜라와 라면도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코카콜라는 250ml 캔과 500ml 페트병의 가격을 올렸습니다. 농심도 둥지냉면과 생생우동 판매 가격을 약 200원씩 인상했습니다. 시장 1위 식품업체들이 앞다퉈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후발업체들도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체험 전문 이현용 기자가 이번엔 지하철 막차를 체험했습니다. 연말이다 보니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난장을 피우는 취객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꾸준히 일을 맡아 하는 영무원들의 노고 덕에 시민의 발 지하철은 오늘도 무사히 달릴 수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지금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 입구역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시각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지나 밤 12시 30분, 곧 막차가 들어올 시간입니다. 연말 막차는 어떤 모습일지 제가 영무원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도착될 열차는 남성대 사당역 방면으로 가는 삼성행 마지막 열차입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한 취객이 의자에 앉아 곤히 잠들었습니다. 막차. 어디 가세요? 어디? 가시죠 이제. 네? 집이 어디세요? 집이? 이거 마지막 차예요. 마지막 차. 어디까지 가세요? 여기 핸드폰 챙겨가세요. 핸드폰. 술 깨셨어요? 승객들이 모두 내리면 영무원들은 본격적으로 바빠집니다. 네, 서울대 입구역으로 도착하는 마지막 열차인데요. 여기에 취객이 쏟아낸 것으로 보이는 해산물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에 토사물은 흔적을 감춥니다. 하나둘 불이 꺼지며 셔터문은 내려가고 화장실 청소가 시작됩니다. 예, 여느 때는 진짜 마지막에 화장실도 맨날 넘치고 호사도 많고 너무나 좀 깨끗한 점이에요. 어느새 새벽 2시. 네, 나머지 인원들은 자고 4시 반에 일어나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네. 뭐 이제 2시니까 네. 뭐 2시간 반밖에 못 자겠네요.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야지. 작년 한 해 서울 지하철 열차와 역산의 토사물 처리 건수는 12만여 건. 취객들이 많으면 소변 넣는 분들도 계시고 토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영무원들은 오늘도 묵묵히 막차를 정리하고 첫 차를 준비합니다.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취객들이 실질적으로 안 나간다던가 그다음에 토사물이 많다던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일이니까 뭐 충실히 해야죠.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네, 술은 적당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K-뷰티 화장법을 알려주고요. 간장 떡볶이를 만들어 먹고 요즘 유튜브에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영상들인데 제작자가 프랑스 사람입니다. 유럽의 한류 새 바람을 일으키는 파리지엔들을 김윤전 특파원이 만났습니다. C'est le moment sympa de la vidéo script. Le maître a repris les rênes de ouf. Il est méga concentré. 간장 떡볶이를 만들고 있는 발랄한 소녀들은 구독자 수 10,000명이 넘는 인기 유튜버들. 솔직 담백한 모습으로 한국 문화를 소개합니다. 검은 피부에 잘 어울리는 K-뷰티 화장법을 알려주는 유튜버입니다. On y referme en dessous avec le bad habits comme tout à l'heure. 세계 패션과 문화의 중심지인 프랑스 파리의 젊은이들이 한류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De parler différemment avec un public différent et je me suis dit que YouTube ça pouvait être sympa, c'est une autre manière d'interagir et j'ai trouvé ça très intéressant et ça fonctionne très bien.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한국 인디 음악을 소개하는 적극적인 한류팬까지 생겼습니다. J'ai commencé YouTube en partie parce que j'en avais un peu marre qu'on voit tout le temps de la K-pop en fait sur YouTube. Suivant que j'aime beaucoup la musique indépendante, notamment le rock, l'indé. 파리지엔 유튜버들이 만든 한국 문화 콘텐츠가 한류의 또 다른 중심이 될지 주목됩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김윤종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도 그중 하나인데요.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직접 느껴봤습니다.
실내에 설치된 다양한 종류의 울퉁불퉁한 손잡이. 저도 한번 등반해봤습니다. 도전! 패기 있게 시작했는데 조금 올라가자 힘이 빠져 바닥을 내려보니 와, 진짜 못하겠어요. 와. 팔과 다리가 후들거리고 아팠습니다. 힘이 났다 왔는데. 오, 너무 힘들어. 와. 등반 자세가 문제였습니다. 양손, 오른발, 왼발 하면 몸이 이렇게 삼각형이 되죠. 팔을 구부리면 힘이 많이 들어가 오래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쭉 펴야 합니다. 이동을 할 때는 다리의 힘을 이용해야 힘이 덜 듭니다. 자세를 배우고 나니 여유가 생깁니다. 단순히 힘으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에 조금만 배워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화의 소재로도 사용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 탑에 도달했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벽이 바뀌니까 맨날 와서 똑같은 문제만 계속 푸는 것보다는. 스포츠 클라이밍은 2020년 도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는데요. 추운 겨울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실내 클라이밍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남유진 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은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고요. 남부지방은 겨울비치고는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에는 최고 40mm의 비가 더 쏟아지겠고요. 남부지방도 5에서 최고 2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산지로는 1cm 안팎의 적설이 예상되고요. 이 비는 내일 정오 무렵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날은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4도에서 출발해 낮 기온 6도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들도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단 내일 비가 그친 뒤로는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워지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모레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 치겠는데요. 종일 찬바람까지 쌩쌩 불어서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19도에 달하겠습니다. 이 추위는 새해 첫날까지도 이어지니까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제 뒤로 사랑의 온도탑 보이시죠? 기부가 늘어날수록 100도에 가까워지는데 지금 안타깝지만 겨우 50도를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이웃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온도의 기운도 더 높이고 매서운 한파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따뜻한 연말연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채널A 뉴스 나비지입니다. 직장 상사가 좋아하는 커피가 뭔 줄 아시나요? 라떼는 말이야.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입니다. 라떼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어른들의 일장연설, 훈계, 일명 꼰대에 그저 우스운 표현으로 넘기기 쉽지만 이 시대의 소통에 대한 문제를 짚는 유행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2030 세대 10명 중에 7명이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떼는 너보다 더 심했어 라며 말하는 꼰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인생의 지침이 되어줄 멘토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도 답했는데요. 꼰대는 자신의 과거만을 말하고 멘토는 미래를 말한다고 하죠. 연말까지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를 보면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꼰대라고 생각할지 멘토로 여기고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